이거 놓치면 그 다음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좀 크게 볼 거예요. 얘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좀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구축을 하는, 구현을 하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불특정 사용자가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는 꼴이어야 해요. 얘는 우리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사용하면 얘가 돌려주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얘는 말 그대로 유저예요. 그냥 사용자. 얘는 우리의 프로그램. 현재는 그냥 코드 덩어리. 사용자는 우리 프로그램에 어떤 요청을 할 겁니다. 영어로는 리퀘스트라고 할 거고요. 지금 이전에 했던 코드를 복붙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얘는 프로그램이 유저한테 돌려주는 이 행위를 응답이라고 할 거예요. 리스폰스라고 할 거고요. 그냥 요청과 응답을 간단하게 구현을 하고 있는데, 요청은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을 쓰고 있냐면 명령어, 즉 스캐너를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응답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로직이 실행되고 나서 콘솔에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이거를 진짜 그냥 간단히만 생각을 해봐도 얘는 브라우저잖아요. 지금 크롬 브라우저잖아요. 이거 요청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친다는 거는 크롬 브라우저한테 이거 보여주어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REQ죠. 리퀘스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 웹툰 볼 거니까 웹툰 페이지 내놔를 한다면 이걸 누름으로써 이렇게 바뀌죠. 이거 요청이에요. 네이버한테 또는 크롬한테 나 이거 볼 테니까 이거 좀 내놔봐 하면 네이버 측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얘는. 근데 지금은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서만 돌고 있는 거고, 콘솔과 명령어로만.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얘는 그에 맞는 결과를 콘솔에다가 보여준다잖아요. 이 과정이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바를 프로그램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응답을 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쌓아놨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 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해서 처음에 만든 거, 여기서의 핵심은 유틸인 거예요. 또 누가 봐도 아니죠. 이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핵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객체 조립 재료. 메인이 핵심인가요? 얘는 과거형이죠. 메인이 핵심이었어요. 대신에 여기 있는 기능들을 앱 클래스에다가 전부 다 때려 넣었죠. 그죠? 메인 클래스의 역할은 그냥 앱 객체 만들고 런 버튼 눌러, 이게 다예요.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메인이 너무 부담되면 안 된다 였잖아요. 그래서 앱 쪽에 옮겨놨는데 이번에는 얘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상황이
상황이 똑같다고 저번에 한번 그 리팩토링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앱 클래스만 놓고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뭐랑 뭐? 딱 봐도 보이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회원에 관한 일, 하나는 글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글 관련 기능이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라이트, 디테일, 그리고 아티클 모디파이, 그리고 아티클 딜리트 이 정도 있잖아요. 멤버 관련된 거는 멤버, 조인 하나 있는 거고, 그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얘는 앱 클래스 안에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얘가 이런 명령어를 받아들이면 그에 맞는 기능을 실행시켜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이번에 명령어 아티클 리스트야? 그럼 이거 한번 쭉. 이번에 명령어 아티클 라이트야? 그럼 이거 한번 쭉.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전체의 그림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그냥 사람, 사용자 또는 우리가 될 거고, 얘를 하나의 회사로 보면은 얘는 지금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티클, 하나는 멤버. 하나는 아티클 관련 부서 있는 거고, 하나는 멤버 관련 부서가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지금 한 놈이 하고 있어요. 영역 구분 없이. 그래서 얘가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내가 뭐 멤버 로그인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여기다가 명령어 하나 더 추가하면 되죠. 멤버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추가해서 그에 맞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으면 대충 이런 거 복사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else if로 묶어주고 그 안쪽에 로직 살짝 변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죠. 아티클 리스트, 라이트 이런 거 할 때부터. 그렇죠? 보통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은 부서를 쪼개잖아요. 잘게 쪼개잖아요. 그 쪼개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인 앱 클래스가 있어요. 얘를 도와줄 부사수를 이렇게 두 명 뽑을 거예요. 부사수를 뽑을 거고요. 얘는 진짜로 메인 로직을 담당하게 될 건데,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아까는 모양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식이었어요. 좀 더 얘가 어떤 요청을 보내면 그냥 바로 돌려 보냈어요. 앱이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앱이 모든 일을 처리해서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 근데 얘가 멤버에 관련된 요청이다. 그럼 일 처리는 얘가 하는 거예요. 얘는 그에 맞는 응답을 해줄 거고,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 얘가 만약에 어떤 요청을 보낸다. 근데 얘가 아티클 관련 요청이다 하면은 얘한테 일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가 달라지게끔 할 겁니다. 이렇게요.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단계를 그냥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비즈니스 로직이었는데, 실질적인 일을 하는 로직이었는데, 그 로직들을 부서에 맞게 이전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이 전문직 이놈들을 컨트롤러라고 할 거고요. 하나는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는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티클 관련돼서 일을 하는 전문직이고, 멤버 관련돼서 일을 하는 전문직이에요. 앱 클래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얘가 만약에 아티클 어쩌고저쩌고를 한다. 아 그래, 그럼 너 이쪽으로 가. 얘가 만약에 멤버 어쩌고를 한다. 그러면 넌 이쪽으로 가. 얘가 만약에 뭐 쓸데없는 말 한다, 뭐 아무 말도 아닌 명령어를 이렇게 친다, 그러면은 이 뒤쪽으로 보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얘가 쫓아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쓸데없는 거 들고 오면은 뒤쪽으로 넘겨줄 수 없어. 나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이만큼이 이제 은행이에요. 그냥 요 앞에 있는 신한은행이라고 해볼게요. 신한은행이에요. 얘는 그 은행의 고객이 되겠죠. 사람이니까요. 은행에 들어갔어요. 은행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장 그냥 창구로 가면 되나요? 아니죠. 보통 누구 맨 처음에 만나요? 터치스크린 눌러주시는 청원경찰분이잖아요. 저 터치스크린, 그러니까 문 바로 앞에 서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시는 분. 그럼 제가 대답하는 거는 뭐 예금 때문에 왔습니다, 또는 뭐 대출 때문에 왔습니다, 또는 뭐 기업 뭐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해주는 게 뭐예요? 번호표, 뭐 그에 맞는, 그 업무에 맞는 번호표를 뽑아서 저쪽 창구로 가세요라고 하죠. 몇 번 창구에서 기다리세요. 얘는 청원경찰의 역할을 맡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세요잖아요. 길 안내의 역할을 맡을 겁니다. 길 안내,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그러니까 얘가 아티클 어쩌고를 들고 왔어. 그러면 아티클 쪽으로 가세요. 얘가 멤버 어쩌고를 들고 왔어. 그러면 멤버 쪽으로 가세요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쓸데기 없는 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은행 들어갔는데 얘가 그런 거죠. 이 청원경찰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를 질문을 했는데, 얘가 볶음밥 하나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나가 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요청에 대해서는 뒤쪽까지 연결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잘 들어온 이런 명령어를 가지고서 뒤쪽에 있는 이분들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컨트롤러는 은행에 앉아 계시는 그 진짜 창구 직원들, 우리가 대면해서 뭐 민증 주고 뭐 통장 주고 하는 그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창구에 앉아 계시는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에 뭐 예금 때문에 갔어요, 또는 출금 때문에 갔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 은행 문 열고 들어가서 이분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면은 저 통장 정리 때문에 왔어요 하면은 뭐라 그래요? 얘가 뭐 저기로 가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사람은 창구 직원이 되는 거죠. 얘는 정말로 우리가 요청한 바를 수용해서 들어주는 역할이잖아요. 뭔가 일 처리를 해주려고 우리가 대면하는 역할인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신에 쓸데없는 말은 얘가 내쳐야 된다. 제대로 들어온 명령어들만 뒤쪽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놈들만 컨트롤러 측에다가 넘길 거다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컨트롤러가 없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러를 도입을 하나 할 건데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이랑 이거보다는 지금은 요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한 단계가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따가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린 걸 바탕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딱 이 그림처럼 만들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이 앱 클래스 안쪽에 모든 모직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뭐 아티클 관련 애들, 댓글 관련 기능들 이렇게 들어있고 멤버 관련 기능들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밖에 없지만 얘를 하나씩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전문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티클 기능은 아티클 쪽에, 멤버 기능은 멤버 쪽에 이렇게 옮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따라 할 필요 없고요. 지금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 거 바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메인 클래스 하나 있고 앱 클래스 하나 있고요. 더 쌓여야 되는 구조는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대면에서 일 처리를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멤버 사실 몇 개 더 있어요. 멤버 서비스, 아티클 서비스. 얘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얘보다 직급이 좀 더 높아요. 얘네들이 이제 창구 직원이었잖아요. 은행에서. 그렇죠? 얘는 그 은행 뒤쪽에서 일하시는 좀 더 직급 높으신 분들. 창구 직원보다는 좀 더 핵심 역할을 하는 메인 두뇌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뭐 DAO, 댓글 DAO.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서 실제로 DB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맨 위에는 사용자가 있고 얘가 은행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는 메인 클래스를 실행시키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가 실행되면은 앱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앱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런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고, 얘가 잘 들고 왔다면, 어떠한 명령어를 잘 들고 왔다면 얘는 멤버 컨트롤러든 아티클 컨트롤러든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고요. 얘는 이런 일을 해주세요를 할 거예요. 서비스한테. 얘는 그러면은 그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DAO한테 일을 시킬 거고요. 얘는 진짜로 DB에 왔다 갔다 하는 요소가 될 건데, DB에서 어떤 데이터를 얘가 끄집어 오잖아요. 그럼 얘는 또 한 번 이렇게 한 번에 한 칸씩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방향으로, 한 번에는 단방향으로, 한 번에는 한 칸씩. 근데 지금은 우리는 DB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맨 끝에는 DB, 여기는 어레이 리스트. 한번 실행되면은 이렇게 쭉 왔다가 이렇게 쭉 나가요. 리퀘스트, 리스폰스예요. 좀 당장 보기엔 어려울 건데 그런 걸 이제 계층 구조라고 말하고, 이렇게 짜져 있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요. MVC라고 합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정처기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자인 패턴은 뭐 디자인 뭐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역대 그냥 활동했던 개발자들이 제 코드를 짬에 있어서 이거 좀 구조화 시키면 좋겠는데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런 거를 정립해 놓은 게 있어요.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 풀네임이긴 한데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MVC 패턴, 모델 뷰 컨트롤러,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거나 자료 찾아서 아무거나 읽어보셔도 돼요. 보통 이제 그래 여기도 나와있네. 17년도? 근데 이거 아직도 물어봐요. MVC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이런 거 뭐 시언어다 그럼 동적 할당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세요. 아시는 만큼만 뭐 설명해보세요. 이런 거. 또 뭐 객체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주세요. 이런 거 그냥 자주 물어봐요.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디자인 패턴이랑 MVC 키워드예요. 일단은 코드 수정부터 합시다. 지금 이 앱 클래스의 역할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저 이만큼이니까요. 기능 추가하면 할수록 계속 증가될 거고 얘는 얘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되 여기는 컨트롤러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그냥 만들기만 했어요. 아티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 그래서 앱 안에서 멤버 관련된 것들 있죠. 일단 멤버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단 좀 까보자면 make test data, 얘는 아티클 생성을 하기 때문에 아티클 쪽이 맞을 것 같고, 명령어 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얘는 둘 다 필요한 거죠. 명령어 맞는 거는 그냥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멤버 컨트롤러는 new 멤버 컨트롤러, 그냥 객체 하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든 객체를 이 안쪽에서 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되는 이유는 임포트를 하지 않아서. 얘는 다른 패키지에 있으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아티클 컨트롤러 new 아티클 컨트롤러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하시면은 그냥 해결되는 거고 패키지가 다르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지금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하면은 그냥 이 객체 하나를 만들어 버려요. 메인에서 앱 객체가 만들어져서 런 버튼이 눌리는 거 마냥 런 버튼이 눌리면은 이런 문구 나오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얘네들을 바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쵸? 이제 중요해요.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갔대요.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갔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멤버 컨트롤러 안에 있는 두 조인 이 실행되도록. 얘가 가능한 이유는 이 위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지금 이런 객체를 얘가 이어받아서 여기서 해당 리모컨을 누르는 거잖아요. 멤버 컨트롤러 안에 두 조인 버튼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이거 보면 얘를 보고 만들었다는 건데 이 안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조인 관련된 거 싹 다 잘라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조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싹 다. 부담을 줄이는 거죠. 지금 전문 부서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면은 얘는 단순히 두 조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실제로 가보면은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죠. 대신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면 당장 이런 라스트 멤버 아이디라는 거는 여기 없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같이 이전을 해줍시다. 라스트 멤버 아이디 여기다가 얘는 여기서 갖다 바로 쓰면 될 거고, 그리고 스캐너, 뭐 is joinable 로그인 아이디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있잖아요. 스캐너 여기 있고요. is joinable 로그인 아이디는 저 밑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못 갖다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의 DB인데 DB라면 저 끝에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컨트롤러도 아니라 앱 내부에 있어도 되는가? 그래서 얘를 뒤로 쭉 밀어버리고 싶지만 아직은 좀 구체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일단 냅두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조인한테 멤버스랑 스캐너 이렇게 두 개 줄게요. 멤버스는 왜 주냐면 멤버스가 있어야 여기서 멤버스.add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멤버스랑 스캐너를 인자로 건네줬어요. 그 말은 두 조인은 매개 변수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hange 메소드 두 조인 add parameters add parameter 해주면 여기 생길 거고, 멤버스랑 스캐너는 이제 뭐라 안 해요. 대신에 이런 함수는 또 앱 클래스 쪽에 있는 거니까 또 이사를 보내야겠네요. 이렇게 멤버 관련된 애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멤버스를 쓰고 있네. 멤버스를 두 조인도 써야 되고 이런 순회할 때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있는 멤버스를 여기서도 써야 되고 여기 두 조인에서도 써야 된대요. 두 조인. 멤버스 자체는 지금 이 어레이 리스트로서 앱 클래스 측에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넘겨주지 않으면은 그때마다 이런 멤버스 또 여기도 멤버스가 넘어와야 된다는 건데, 왜냐면 매개 변수 개수 뭐 이런 거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private list 멤버스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멤버 컨트롤러, 얘는 뭐예요? 생성자죠. 그렇죠?
생성자를 사용해서 이런 거 안 받아도 되게끔 하겠습니다. 각각의 함수에서 받지 않고 그냥 그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도록. 얘는 지금 클래스 네임이랑 똑같은 거니까 생성자가 될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잖아요. 그럼 이 인자가 넘어와야 되는 데는 여기겠죠. 멤버스를 생성자 측에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 얘가 그래, 여기 퍼블릭 붙여야 된다. 퍼블릭 붙여주고 여기 안에서 this.members는 가져온 멤버스다를 할 거예요. this.members는 이 멤버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멤버스 변수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멤버스는 인자라 매개 변수로 가져온 이 멤버스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두조인 멤버스 이거 넘겨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이 안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앱 클래스 측에 있는 거 잘 받아서 쓰자가 된 거예요. 그냥 인자로 넘겨주는 행위. 아마 해보시면은 비저빌리티 가지고 뭐라 할 건데 그거는 퍼블릭 뭐 이런 거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생성자가 하나 밖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두 조인도 멤버스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여기 get member index by login id도 멤버스에다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매개 변수랑 인자를 통해서 이 객체를 만들자마자 멤버스라는 값을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쓰기 위함이었어요. 멤버스 이제 멤버스만 넘겨줘도 되는데 조금 애매한 게 스캐너도 여기 넘겨줘야 되나? 스캐너 안 넘겨줘도 되잖아요.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멤버스랑 같이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러면 파라미터를 추가할 때 스캐너 private sc 라고 할 거고, this.sc는 저기서 넘겨온 스캐너, 넘겨받은 스캐너. 그러니까 멤버스랑 입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 안쪽에서 스캐너 다 쓸 수 있잖아요. 얘는 미리 세팅돼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성자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재확인 뭐 이런 거 다 되고 있는 거 하면은 뭐라 하고, 됐네요. 당연히 기능 이전을 했어도 뭐 이런 로직 돌리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어야 되는 거고, 지금 모양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새로 한 번 더 깔끔하게 보면 그냥 앱 클래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최초에 이 안에 멤버 관련된 기능,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직들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멤버 관련된 기능 이렇게 있었을 거고, 아티클 관련된 기능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를 옮겨주자. 이게 다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전원 부저로 보내주자. 왜냐면 기능 자체가 이만큼 있으니까. 아티클은 이사를 총 5번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앱은 이것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앱이고 얘가 멤버 컨트롤러, 얘가 아티클 컨트롤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일들도 몇 개 더 있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이런 거. 이 앞쪽에는 사용자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있을 거고요. 얘가 우리 프로그램의
방문에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사람은 이 녀석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갑자기 뭐 아티클 어쩌고 멤버 어쩌고가 아니라 뭐 진짜 쓸데없는 말 했어요. 리플라이용 어쩌고 했대요. 그러면은 얘가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런 건 없으니까 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앱 클래스 측에 보면은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명령어 입력 안 했다, 뭐 나가겠다, 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이다 하면은 은행 가서 얘가 볶음밥 주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경우인 거죠. 그때는 이 뒤쪽에 연결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뒤쪽까지 요청이 닿아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얘가 아티클 어쩌고 멤버 어쩌고로 똑바로 가져왔을 때만 해당 컨트롤러에 연결해주면 될 거예요. 이 앱 클래스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통신 용어인데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라우터, 뭐 공유기 라우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길 안내라고 보시면 돼요. 길 안내. 그냥 청원 경찰 떠올리시면 딱 그 역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멤버 컨트롤러 안에서가 이렇게 기능 이전을 해놨는데 앱 클래스에 여전히 아티클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티클 관련된 내용을 빈 아티클 컨트롤러 얘를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이사를 보내주세요. 참고는 멤버 컨트롤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